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예쁜 소녀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 소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 하나가 한 나라의 문학과 대중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까지 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단순한 날씨 현상을 넘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한 단어,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기예보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좀 뜬금없죠?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어보죠. 기상청의 정의에 따르면요. 비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물, 일반적인 강수를 말하고요. 반면에 소나기는 갑자기 특정 지역에 짧고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인에게 소나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195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편 소설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소나기. 이게 그냥 유명한 소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소설 하나 때문에 소나기라는 평범한 날씨 현상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짧아서 더 애틋하고 또 비극적인 그런 첫사랑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거죠. 이야기는 굉장히 풋풋하고 단순해요. 시골 소년이 도시에서 온 소녀를 만나죠. 둘이 같이 산에서 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를 피하는데 이 순간이 둘을 확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불어난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소녀를 등에 업고 건너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소녀는 그날 맞은 비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소년에게 딸의 유언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자기가 죽으면 소년의 등에서 흙탕물이 묻었던 바로 그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 한 문장 때문에 소나기라는 단어에는 그냥 씻을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순수함의 감정이 영원히 새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의 문학 작품에서 현대로 한번 점프해 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바로 오늘날의 대중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그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간이 60년도 더 흘렀습니다. 2017년이에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무대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케이팝의 한가운데로요. 2017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프로젝트 그룹 IOI 기억하시죠? 이 그룹이 해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소나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곡이 아니라 멤버들이 직접 고른 슬픈 발라드였어요. 작사는 그룹 세븐팀의 멤버 우지가 맡았는데 여기서 소나기는 금방 지나갈 슬픔, 하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담은 그런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비가 그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어때요? 원작 소설의 그 애틋한 감성과 정말 딱 통하지 않나요? 짧고 덧없이 지나가 버리지만 그 안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담아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소설 속 소년 소녀의 그 짧은 만남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작사가인 우지가 나중에 밝혔는데요. 이 소나기라는 제목이 사실은 소중한 나의 기억의 앞글자를 딴 것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날씨, 문학적 상징을 넘어서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라는 새로운 의미까지 더해진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소나기라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날씨 현상에서 출발해서 문학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1953년에 소설이 나와서 비극적인 첫사랑의 이미지를 딱 만들었죠. 그리고 1979년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에는 세상에 소나기 마을이라는 테마파크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2017년 케이팝 노래로 다시 한번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죠.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매체를 통해 의미가 계속 덧입혀지고 더 단단해진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문학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현실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소나기 마을에 가면요, 소설 속 세상을 그대로 재현해 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공으로 소나기를 뿌려줘서 방문객들이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직접 체험하게 만든다니까요.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소나기는 더 이상 단순한 지나가는 비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처럼 그보다는 순수하지만 비극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크고요. 거기에 언젠 다시 만나자는 희망까지 더해진 아주 복합적이고 감성적인 단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일기예보가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도 이렇게 단순한 사물이나 날씨를 넘어서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